안녕하세요. 청준호의 명리 산책 시간입니다. 네,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관살 혼잡격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적천수 통신론 제살 태곽격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사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묘년에 무술 월에 병진 일주가 기해시에 태어났습니다. 네, 일단 상황을 보면은 병화 일간이 혼자 이렇게 나와 있고 주변으로 모두 다 토가 포진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제살 태각격이라고 했으니까 어디 관살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네, 여기에 해수가 자리 잡고 있고 해수는 혼자 외롭게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인성인 묘목이 연지에 있습니다. 네, 그럼 어디 한번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봉 독살 사식 상제다 연지 묘목 피 신금 개두하여 황 추목 본 부족 소토라. 시 중에 홀로 살이 혼자 있는데 네 개의 식상이 여기서 이 상관이란 말이 있는데 여기는 식신이라고 표현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식상까지 다 합쳐서 얘기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개의 식신이 이 살을 제하고 있다. 제살 태곽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연지에 있는 묘목은 신금이 그러니까 연간에 신금이 있어서 그 신금으로 개두되어 있다. 네, 개두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개두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극하는, 예를 들어서 방금 이 연간의 신묘였죠. 묘목이 자기 머리에 자기를 극하는 것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살을 갖고 있는 경우를 개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무언가 눌러버렸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표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개두라고 해서 사용하기 힘들다는 게 아니라 억압되어 있고 그걸 잘 쓰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의미 정도로만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가을 목이 소토하기에 그 힘이 부족하다. 가을에는 목이 이제 힘을 잃어가는 시기니까 그래서 이 왕성하게 소토하기는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소래 해중 간목 위살이다. 믿을 수 있는 바는 해중에 있는 간목이 살을 보호합니다. 앞의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네, 해중에 지장간에 갑이 있습니다. 이 갑이 있는데 이 갑 안에 있는 이 녀석이 네 개의 이 살을 위협하는 이런 것들, 본인을 위협하는 것들을 토들을 다 갑목 혼자서 얘네들을 막아준다. 이런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장간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임철초 선생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통변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장간을 가지고 밖에 나와 있는 이런 무술, 진토, 기토 이런 것들을 혼자서 대적하기에는 힘듭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지장간은 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이지 이게 실제적으로 힘을 발휘한다라고 표현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그러한 색채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해중 간목이 천간에 간목이 있으면 해수가 나는 간목의 편이니까 내가 간목의 편을 들어줄게. 이런 정도는 되는데 여기처럼 모두 위치가 해수를 다 억압하려고 하는데 이때 갑자기 간목이 튀어나와서 얘네들을 제압한다. 이런 것들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장간으로서는 다른 학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장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내용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간목이 살로부터 이 해수를 보호해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이러합니다. 지을미운의 암회목국이다. 첩보남궁이요 명고한원이다. 을미대운에 이르러 회목하였다. 그러니까 목국을 이루었다. 삼합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겠죠. 그래서
첩보남궁이다. 첩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정보 첩보 이런 스파이 이런 종류가 아니라 전승을 울렸을 적에 그런 이 파발마가 와서 승전보를 알려주는 그런 형태의 기쁜 일이나 뭐 승전을 알려주는 그런 용도에 쓰는 그런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남궁에 들어간 것에 대한 기쁜 일이 있었고 한원에서 이름을 높이 날렸다. 뭐 어쨌든 이 을미대운에 아주 잘 풀렸다라고 하는 거겠죠. 가보운 목사어오다. 가보운에는 목이 오화에 죽어 있다. 이런 표현인데 뭐 목이 어떻게 오화에 죽어 있다 이렇게 되는데 12운성으로 표현해서 간목은 오화의 사지이므로 이 간목이 힘을 쓰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네,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또 본문 이 명주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기화토 게다가 기토와 간목이 합화해서 토가 되었다. 네, 이게 또 맞는지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기사년 우, 충, 거, 해수하니 불록이다. 기사년에는 또 한 번 기사니까 사해충되어서 충거하였으니 이때 불록하였다. 불록이라고 하는 것은 녹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녹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선비의 입장에서는 과거 선비가 할 일은 관에 진출해서 나라의 녹을 받는 거다. 그런데 이 녹을 받던 사람들이 녹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죽는 거나 귀양 가거나 뭐 어쨌든 귀양 가는 것이나 뭐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불록이라는 것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선비들의 죽음을 높여 이르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별 얘기를 다 하네요. 네, 어쨌든 다음 이제 본문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 해수가 혼자서 이 나머지 살들을 감당을 한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살태과라고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보면은 제살태과의 문제가 있기 전에 이미 병화 혼자서 이 네 개의 토들에게 기운을 다 뺏기는 이런 것들을 먼저 염려를 해야 되겠죠. 과는 그 다음입니다. 일단 제관의 문제들이 항상 삶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본신의 기운이 강한지 기운을 뺏기는지 아니면 기운을 누군가가 도와주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는 게 사주 바라보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병화가 무술, 진토, 기토의 기운을 다 뺏기고 있습니다. 이걸 도와줄 수 있는 묘목이 연에 있죠. 연에 있는데 좀 멀리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저번에 관살혼자격의 임철초 선생님의 주석을 봤습니다. 관살이 강하다 할지라도 좌하에 그러니까 일지에 인수를 갖고 있으면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병화가 임목이 밑에 있다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텐데 이 묘목이 좀 멀리 있네요. 그런데 어찌할 수 없이 이런 묘목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묘목을 써야 되는데 본문 내용 중에서 계두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묘목 위에 신금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네요. 그러니까 묘목이 힘을 쓰기에 또 힘들다. 또 다른 표현 뭐가 있습니까? 가을목이니까 가을목이 그 힘을 이미 잃었으니 이 소토하기엔 적합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묘목이 역시 가을목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은 묘술합으로 일단 이 술토의 하나의 기운들을 그러니까 월지를 장악하고 있는 술토를 묘목이 제압을 해주고 있다는 것도 역시 이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을목이라고 해서 아예 힘을 못 쓴다라고 표현을 하지 말고 어쨌든 묘목이 술토를 이 묘술합으로 묶어 두고 있다. 이런 것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내용에서 또 을미대운에 이르러 암회했다. 암회 목국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을미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을목이 천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묘목과 미토가 삼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묘미합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묘미합을 이루었는데
이때 천간으로 을목이 한 번 더 오니까 이제 개두되어서 묘목이 힘을 못 쓰던 것이 을목으로 천간의 대표성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제살퇴가를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본신의 힘이 설기당하는 게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을미대운에 묘미합 미루고 묘술합으로 일단 술토 잡아두고 게다가 천간에 을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묘미합이 을목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기의 인성, 도장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공부가 아주 잘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까 내용 중에 첩보 남궁, 명고 한원 이 모든 것들이 다 공부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남궁에 들고 한원에서 이름을 날리고 공부가 아주 잘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게 뭡니까? 을목이라는 정인이 대운에서 와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오대운 얘기까지 나왔죠. 갑오대운에 갑목이 우화에 사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갑목이 우화에 사지를 두고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기사년에 또 한 번 충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자, 본문 한번 볼까요? 갑오운목 사어 오고 기화토고 그 안에 아마 이 내용 안에 갑오대운 안에 기사년이 있었겠죠. 그래서 기사년에 충거에서 사해충되어서 불록되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과연 또 이 내용들이 어디까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갑오년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을미대운의 묘미합에서 떴습니다. 을목이 떴죠. 목이. 그 다음에 갑오대운 또한 병화로서는 불편하지 않은 운입니다. 이 경우가 갑목이 또 한 번 대표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빠릿빠릿한 정신력, 빠릿빠릿한 행동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의 이 뿌리가 되는 것이 왔죠. 그런데 이 오화가 병화에 힘을 주어서 병화가 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갑목이 우화에 이 죽어 있는 목이 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12운성을 쓸 때는 어떤 때는 12운성을 쓰고 그렇지 않고 이 내용적으로 봐서 12운성 안 쓰고 이 갑목이 좋으니까 쓴다 이런 것들은 조금 어폐가 좀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하나로 밀고 나간다면은 그거 하나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12운성도 쓰고 삼합도 쓰고 그런데 갑목은 이 병화에 도움이 되는데 이건 또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네. 그 이유가 이 갑오대운 안에 기사년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임철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약간 논리적 부재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에 있는 갑목이 나머지 해수를 억압하는 관살들이죠. 해수 입장에서는 무토, 술토, 진토, 기토 모두 다 관살들입니다. 이것이 갑목이 얘네들을 모두 다 제압해서 이 해수 자신을 지켜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갑목이 천간에 왔습니다. 갑목이 천간에 와서 해수 안에 있는 이 갑목이 천간의 대표성을 띠고 있으니까 이러면은 해수 입장에서는 더 좋아지는 거야 되죠. 그래서 나머지 이 해수를 억압하는 이 토들을 갑목이 다 그전에는 모양으로 제압을 했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제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해수가 더할 없이 더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용은 기사년에 사해충되어서 죽었다. 불록되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맞추기 위해서 갑오년은 힘을 쓰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래야 이 입장에서 사해충되어서 죽었다라는 말이 맞아 떨어지니까요. 그러나 앞에서 얘기한 게 해수 안에 있는 지장간인 갑목을 사용해서 이런 것 위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갑목이 이 대운에 왔다면 위사를 더 잘해야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고 살고 살고 죽는 모든 일들은 제 관이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관에서 이 관살이 기운을 잘 발휘를 했다면 이때는 더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안 좋아졌다. 안 좋아진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간목이 우화의 12운성적으로 사지이니까 이게 불편하다라고 해서 그 논리를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처음에 들어갈 적에 본신으로 병화가 설기되는 기운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오대운에 이 본신의 기운이 생겨납니다. 게다가 갑이라는 자기 인성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식상으로 막 여기저기 뭐 난잡하게 일을 벌려놨다면 간목이 이제 와서 이제부터 정리 시작하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력도 생기고 본인의 힘도 생기고 추진력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병화로서는 더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오술합이 되면서 화의 기운이 강해짐과 동시에 토들도 같이 강해집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네, 갑오대운에 병화가 힘이 강해졌기 때문에 자기의 힘이 강해진 걸로 추진력도 생기고 일도 수습 잘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화를 쓰는 게 만만치가 않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술합에 화토가 화에서 토로 넘어가는 게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토가 더 강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토가 강해진과 동시에 해수의 압박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살의 힘을 잃어가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사년에 또 한 번 사오의 술토, 진토, 무토, 기토 이런 토들이 모두 다 강해지기 때문에 이때 해수를 잘 지켜야지만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병화가 힘이 강해졌기 때문에 자기의 일대로 마음껏 무언가를 하다가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잘 나가고 있을 때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이때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때 갑오년에 본인의 기운도 강해지고 일도 잘 풀렸겠지만 그와 동시에 자기의 관살이 약해지는 이런 현상을 본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임철초 선생님과 좀 다른 견해였죠. 네, 오늘은 이렇게 임철초 선생님과 다른 견해를 갖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